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건지,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지 다들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있는 느낌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당신이 포기 직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고, 너무 쉽게 스스로를 뒤로 미뤄왔습니다. 어릴 때는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고, 젊을 때는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며 넘겼고, 어느새 지금에 와서는 이 나이에 내가 뭘 바꾸겠느냐는 말로 마음을 접어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열심히 살아왔고 하루도 대충 산 적 없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자꾸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보다 남들 기준에서 뒤처지지 않는지를 더 많이 신경 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일찍 성공한 사람들만 봅니다. 20대에 뭘 해냈다는 이야기, 30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마치 정답처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실패했는지, 얼마나 흔들렸는지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가난에서 벗어났고, 아마존의 창업가는 40대에 들어서서야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당신이 늦은 게 아닐까라고 느끼는 건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시간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늦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버텨오셨을 겁니다.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고, 부모의 노후를 고민했고, 돈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 정도쯤이야 하며 넘겼고, 관계 하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더 많이 접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꿈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시작보다 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건 겁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무책임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먼저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다시 한 번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불 꺼진 방에서 샤워기 물소리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대로 끝내고 싶진 않은데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틀린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에 시작했어야 했는데, 30대에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기준은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사회가 만든 평균, 인터넷이 만들어낸 성공 타이밍, 그리고 남의 인생을 보고 혼자서 만들어낸 비교 기준입니다. 인생에는 사실 정답 시간표라는 게 없습니다. 20대에 성공한 사람이 40대에 무너질 수도 있고, 50대에 빛나는 사람이 60대에 자기 인생을 처음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늦어서가 아니라 남의 속도로 나를 재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늦은 사람이 아니라 경험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다시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돌봐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아마 거의 없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이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정직한 답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너무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회사에서는 책임자였고, 어딜 가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좋게 들리지만 사실 그 말의 다른 뜻은 당신이 조금 지쳐도 아무도 바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프면 참았고, 피곤해도 버텼고,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가 해야 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몸은 약을 먹으면 버티기도 하지만 마음은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더 크게 남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자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라는 말을 미루지 않고 꺼내는 것.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돌봄이라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밤 10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조금 어둡게 한 채 천천히 숨을 쉬는 것.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걸 한 끼 정도는 죄책감 없이 먹는 것. 아픈 데가 있으면 나중에가 아니라 이번 주 안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게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건 대단한 선언이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어본 게 언제인가요? 정확한 날짜가 잘 떠오르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힘들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민폐지, 그렇게 감정을 눌러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은 비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든 거고 외로우면 외로운 겁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미룬다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오래 참으면 그 감정은 불면으로, 무기력으로, 소화가 안 되는 몸 상태로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요즘 좀 버겁다. 솔직히 말해서 좀 지쳤다. 나도 기대고 싶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겠다면 혼자에게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조심스럽게 꺼내보세요.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든 오래된 지인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지 못하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없어도 되나? 나는 그냥 역할만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은 빠르게 공허해집니다. 그러니 감정을 인정하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우거나 처음 접한 건 언제인가요? 아마 요즘의 하루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집에 오고, 밥 먹고, 또 잠들고, 주말이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마음도 정상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그저 너무 많이 써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건 힘든 게 아니라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면 하루하루가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좋아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의 배움은 조급하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걸 걸러낼 수 있어서 훨씬 단단합니다. 자격증이 아니어도 괜찮고 돈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책 한 권, 한 가지 관심사, 예전부터 궁금했던 분야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움은 인생을 단번에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의 방향만 바꿔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진이 궁금해졌다면 동네를 걸으며 하늘 한 장 찍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 글이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줄만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되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만보 걷기가 아니라 집 근처 15분 산책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다시 시작은 늘 거대한 결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항상 당신만 이해해야 하는 관계, 끊고 싶지만 의무처럼 이어지는 인연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이 반복되는 자리,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일인데 늘 나만 죄책감을 느끼는 자리, 거기서 잠깐 내려와도 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걸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착했고,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편을 조금 더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정리는 싸움이 아니라 거리 조절로 충분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여도 되고, 만남 횟수를 줄여도 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사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예의 없음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빨리 가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았고 멈추는 순간 끝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들고 다음 주 걱정이 앞서고 다시 월요일이 오면 마음이 벌써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끔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포기만 아니면 됩니다.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멈춤은 끝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차가 달리다가 엔진이 열을 받으면 멈춰서 식혀야 하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걸 고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멈춤은 고장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 참 많으시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더 참았을까? 왜 용기 내지 못했을까? 왜 내 편을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당신이 못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의 당신은 미래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절에 당신이 미래를 알았다면 분명 다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회가 많다는 건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후회는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 이번에는 내 편을 들어보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젊을 때처럼 무작정 달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도 되고, 조금 더 나 중심이어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규칙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함부로 대하는 말에는 웃어넘기지 않기.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오늘부터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오늘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를 미뤄두지 않기. 이런 규칙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규칙은 인생을 뒤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지켜줍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인생을 완전히 뒤엎는 게 아니라 내 편을 하나 더 만드는 일입니다. 그 편이 바로 지금의 나라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을 생각할 때 너무 큰 장면을 떠올립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장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장면, 이사 가는 장면, 인생이 확 바뀌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나에게는 잔인했던 태도, 그걸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남에게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해라고 몰아붙이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생각했다는 것, 멈춰서서 돌아봤다는 것,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라도 느꼈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작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숨쉬고 있고, 아직 오늘이 있고,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한,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써집니다. 오늘 당장 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밤,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아껴주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말도 조용히 덧붙여주세요. 이제는 나도 좀 챙기자. 그 말이 당신의 다음 인생을 아주 조용히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아직 확실한 답이 없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몇 번쯤 이렇게 멈춰서게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시기 말입니다. 그 시기는 실패가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정리라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계속 가져갈지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전처럼 아무 기준 없이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다 잘해야 한다는 의무도 모두 내려놓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덜 무너지며 사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잘한 건 없어도 그래도 오늘을 넘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결심 없이 시작해도 되고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힘들면 되고 조금 덜 미워하면 됩니다. 그 정도 변화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걱정보다 휴식을 먼저 선택하세요. 내일의 나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오늘의 나를 조금만 더 챙겨주세요. 그 선택 하나면 지금 이 순간도 분명 다시 시작의 일부입니다.